사과의 언어 5가지 들어가겠습니다. 믿을만한 믿을만한 교회 언니들의 솔직 담백한 교회 이야기. 교회에서 벌어지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이야기 고품격 신앙 증진 토크 팟캐. 처치곤란한 수다. 오늘의 좋습니다. 주제 너무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요. 아니 유익하다는 얘기가 주제가 너무 재밌어요. 또 그러니까. 유익하고 재밌고. 그 저희 12월쯤에 사랑의 언어 연말에 했잖아요. 사랑하시라고 네. 그것도 많이 들으셨대요. 저는 오. 오빠랑 좀 대화를 했거든요. 와, 진짜? 그거에 그런 대해서 화두가 있다. 음. 어떤 사랑의 언어가 있냐, 나는 이렇다. 그럼 서로 맞춰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너무 있으니까 좋다. 이게 대화의 주제로도 되게 굉장히 처치곤란 수다가 고급스럽다. 좋은 주제 감사합니다. 고품격. 고품격. 아. 네. 그래서 오늘은 그 5가지 언어가 사과에도 있대요. 사과. 사과. 애플 말고. 저는 정말 이거 할 일가 많아요. 할 일가 많은 진짜 사과. 소리죠, 소리. 소리인데 아, 애플. 이게 애플 소리. 이게 소리 이거랑 I'm sorry. 진짜 이거랑 어. 여러 가지 결이 달라요. 근데 이게 되게 깜깜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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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사과의 언어. 유감을 표현하라. 미안해요. 당신의 행동이 불러온 교통의 결과를 함께 되짚어보고 깊이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라. 덜미를 잡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안해하는 경우는 예외다. 사람이 죄인이라 실수할 딱 수 어떠한 있어요. 얘기를 들으면 딱 아니 근데 내 입장은 부터가 생각이 나니까. 그리고 난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게 시작이라. 아니라 근데 근데 그러면 사실, 사과하는 네. 마음. 딱 듣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미안해를 듣고 싶은 거라는 거죠. 그죠. 유감이야. 야, 너 진짜 마음 어려웠겠다. 미안해. 그랬어? 미안해를 듣고 싶은데 아니 그게 그럼 아니라. 너는 그때 어떻게 했어? 하면서 싸우게 되는 미안하다는 거죠. 게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핑계를 넘어서 너도 그랬잖아 이렇게 하면서. 너도 옛날에 10년 전에 그렇게 나한테 해가지고 10년 전.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진짜 네. 미안하다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싸움이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도입하게 된 게 그 어떤 사람 중에 잘못해서 이제 사과를 했는데 난 사과를 했는데 그 사람이 사과를 받지 않았다 이런 일들이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사과가 아닌 듯이 내가 느껴지면 어. 사과라고 근데 나는 아닌 것 그 같거든. 원인이 결국에 이런 거. 어. 일단 사과의 언어가 다르면 그나마 다행인데 우리가 첫 번째 했듯이 미안해하지 않는데 미안하다고 말만 했을 때 전혀 미안해하는 태도가 아니야. 아 진짜 더 열받잖아요. 맞아요. 그럼 예. 차라리 미안하다 말을 말지. 그래서 얘는 더 뭐야? 화가 나는 거야. 그치 어. 더 화가 그 나지. 사실보다 네가 이렇게 태도. 사과하는 태도가 이랬기 어. 때문에 나는 맞아. 네가 더 싫다. 그럼 그러니까 문제가 사실은 커지는 또 거지. 그거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양쪽에 노력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지만 계속 이렇게 미안하다고 했을 때 좀 받아주고 그렇지. 내 마음을 추스리려는 노력과 음. 또 이제 반대쪽에서는 먼저 일단은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사실 사과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서로의 태도는 중요하겠네요. 근데 한쪽만 너무 이렇게 고집하다가는 더 싸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두 번째. 뭐죠? 네. 두 번째는 책임을 인정하라.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실수를 밝히고 잘못을 인정하라. 그래서 내가 잘못했어요라고 말하기보다 당신이 옳아요라고 말하는 게 더 쉽지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더 책임감 있게 들리는 거예요. 저는 이 중에서 두 번째 사과의 언어, 내가 잘못했어요라는 말이 저도 좀 크게 다가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실수를 100가지 1000가지를 할 수가 있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 같아. 그렇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내가 진짜 이번엔 잘못했어. 그러면은 또 털고 넘어갈 수 그치. 있는 마음이 그렇지. 있는데 네. 아유 뭐 왜 그래? 아, 왜 그래? 나 장난이었어 그거. 너 왜 소심해서 그러냐? 맞아. 그래서 내 탓으로 넘기는 거야. 네가 너무 소심해서 그래. 야 그거 내가 딴 애한테 했을 때는 안 그랬어야 이러면서. 이동희 기자님 괜찮더라 이렇게. 싸우자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고 하나님 다 다르게 지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실수한 거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그렇지. 잘못한 거고. 그렇지. 잘못한 걸로 딱 해야죠. 그리고 또 이것 또한 우리가 제3자와 해서 내가 너무 그러니까 나만 그래? 네네. 그건 좀 그러면 내가 조금 예민한 더 건 빨리 아니고 받아줄 수 있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면 제가 최근에 그걸 봤어요.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을 똑같이 가르치는데 이 아이는 뭐 stupid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면 이 아이는 are you stupid? 이러면서 stupid 이러면서 막 장난치면서 막 예민하게 노는데 노는데. 갑자기 어떤 한 애는 stupid
너 지금 나보고 멍청하다고 너 지금 나한테 지금 뭐 사과해. 그렇다고 예. 그러면은 사실 그 사람 하나 때문에도 또 상처받는다고. 그러니까 서로의 좀 성숙함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되게 드네요.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예. 서로의 맞아요. 성숙함. 예. 좋습니다. 세 번째 사과의 언어. 보상하라. 보상하라. 다시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신이 상처 주었던 사람은 지금 어떤가? 아직도 갚아야 할 빚이 있는가? 요즘 이거 난리네요. 어떻게 예. 보상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음. 당신이 상처 입힌 사람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 도움을 필요하지는 않는가? 저도 약간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잘못했어? 그러면은 그거에 그 성경에도 뭐 잘못을 했으면 뭐 10배를 배상하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이 약간 보상으로 필요한 거죠. 두 번째 사과는. 저는 보상까지는 바라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인정하고 하면 그 사건은 터는 편이고. 근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말만 하면 다야. 또 이렇게 말만 실수해놓고 하면 다야? 그렇게 받아들이는 일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진실하게 뉘우치라. 그래서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그래서 참회란 말 그대로 180도 돌아선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저는 오늘 이 주제를 듣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마음이 묵상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잘못해놓고 정말 이제 진실하게 뉘우치지 않으면 사실은 왜 회개가 저는 좀 그런 표현을 들었었어요. 회개라는 게 그 잘못을 저질러 놓고 회개해놓고 또 하는 것은 토해놓은 것을 다시 집어먹는 행위처럼 하나님한테 이 죄에 대해서 정말 돌이키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은근히 이제 사람이 죄를 원하잖아요. 죄인이라서. 죄인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막 즐겨놓고 또 하나님 죄송해요. 어느 순간은 이게 거짓말이 될 수도 있겠구나. 정말 큰 죄가 될 수 있겠고 이거는 사과가 아니게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 이제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하물며 사람에게도 이렇게까지 조건이 지금 5개 단계로 사과의 언어가 많은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대체 어떤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행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니까 진실만 네. 있으면 그분은 받아들여 주시는데 그건 참 다행이네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그리고 또 반대로 봤을 때는 사실 우리가 사과의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는데 상대방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얘가 얼마나 이제 저희 마음을 지으신 분이라 다 아시잖아요. 근데 사람인지라 너 진짜 아이 안 미안해하는 것 같은데 그치 이 언어가 네. 다른 언어로 나한테 네. 사과하면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보상해. 보상해. 일단 보상부터 이렇게 될 수 있고 해결해라. 잘못한 나는 거. 진짜 막 너무 미안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측면 그리고 하나님한테도 우리가 이 정도 사람에게도 이 정도로 해야 된다고 써 있는데 하나님께는 회개를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우리 처치곤란 수다가 그냥 우리가 어떠한 스킬만 밝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 봐야 되잖아요. 가져가봐야죠. 그런 것에 있어서 저는 좀 회개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 그다음이요. 5번째 사과의 언어. 용서를 구하라. 이거는 이게 잘안 해봤던 것 다 다르네요. 저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저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끈기 있게 용서와 화해를 구하라. 사람들은 단지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일 수도 있고 당신이 말한 4종류 사과의 언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원하는 것일 수도 있다. 당신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 왜 내가 사과했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주면 네. 결과적으로 야 됐어 그럼 나도 됐어. 야너 이렇게 옹졸하냐? 야 근데 오늘 되게 연기 다각도로 야 됐어 옹졸하냐? 막 이러고 그러면 갑자기 잘해. 옹졸해서 미안해가 되나?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네.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게 잘못된 건가? 그치, 그치.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미 상처 받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사과가 어떻게 보면 아닌 거죠. 이거 그렇지. 끝까지 근데- 화해까지 원하는 사과예요. 근데 이 말이 되게 남는 게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 아 시간이 더 왜냐면 필요할 수 있죠. 제가 조금 그런 스타일인데 나도 무슨 말인지 알겠고 사과를 받았어. 충분히 했는데 내 마음의 충격이 아직 다운되지가 않은 거예요. 맞아요.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런 거를 저도 빨리 못 해주는 게 미안하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안 되는 거 어떡해. 네, 그래서 그런 거 좀 묵상을 하는데 또 이 친구가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달래주려고 하고 하면은 또 마음이 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되게 어렵기도 한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저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남편이 좀 제가 이제 마음이 상한 경우에 남편이 아린 씨 미안해요. 마음 푸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데 이 말을 듣는다고 해서 사실 풀리는 상황이 건 탁 풀리지 풀리지 않지. 않을 수 있잖아요.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툭 떨어지지 그렇죠. 않잖아. 그러면 저는 네 알겠어요. 근데 이 모습에 또 이제 남편이 아린 씨 사과했잖아요. 좀 마음 좀 푸세요. 이러면 우리가 바로 웃을 순 없어. 사과라는 말을 단어를 듣는다고 해서 제가 이 감정이 달라지진 않잖아요. 얘기를 하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예. 설명을 드렸구나. 제가 좀 아직도 이 마음이 좀 안 풀려서 아예 저를 좀 많이 풀어주려고 더 노력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조금 기다려주시면 사과하셨으니까 왜냐면 사과도 용기인데 그쵸. 용기를 내주셨으니까 저도 좀 풀어볼게요. 그래서 서로 노력을 해야 되지 이거를 더 해봐. 이것도 안 좋은 그거는 안 거고 되지. 그렇죠. 저도 또 한 상대방이 저도 계속 미안해 하는데 너무 안 받아줘도 지치고 그거 화나거든. 예, 그럼 하다 보면 본인도 이제 지치다 보니까 그럼 너는 안 그랬어? 이렇게 그러면은 네. 이 감정을 설명하는 게 굉장히 서로. 중요하겠구나 상대한테. 저는 대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싶었던 게 최근에 저는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 실수가 한 번 있었어요. 일적으로. 근데 저는 이걸 분명히 저한테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로 저는 좀 보상을 해줄 수 있는데 이거를 아예 대놓고 올리셨더라고요. 저가 그래도 배우인데 SNS에 대놓고 그걸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제 연락처를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을 왜 그렇게 하셨냐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서운함을 느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얘기를 하셨으면 제 상황은 이거였고 설명을 해줄 수 이거였는데 있는데. 해줬으면 제가 몇 배로 더 그 부분을 더 이제 보상을 해드릴 수 했을 텐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했더니 이제 제 상황을 듣더니 그건 제가 잘못했고 오히려 사과하시더라고요. 죄송하다고 제가 좀 너무 흥분하고 주변에서 이런 상황을 얘기를 했더니 주변에서 야 그거 걔가 잘못한 거네. 야 올려. 배우니까 올려. 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왜 이게 을질이라고 하잖아요. 그 을질 요즘 을질이 있대요. 요즘 유튜브와 네. 페이스북 네. 때문에 우리도 힘을 얻게 되죠. 네, 요즘 나 그럼 나 다 까말려. 근데 근데 이거를 좀 악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이렇게 그 SNS 전에 이게 대화하고 풀어갈 수 있는 하면 충분히 되는데. 그런 일을. 네, 그래서 제가 막 전화하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가 사과하시고 내려주셨어요. 내려주셨는데 딱 그때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화에서 잘 온전한 대화가 있으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데 왜 이거를 누군가 명예를 깎아가면서까지 이렇게 할까? 그럼 관계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좀 서로 그런 건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 뭔가 실수를 했으면 좀 그거를 뒤에서 험담으로 풀거나 혹은 어떻게 공개적으로 막 이거를 막 공론화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공격하고 그게 아니라 최대한 좀 대화로서 푸는 건 중요하고 또한 그러기 전에 실수를 최대한 안 하고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얘기를 했을 때는 좀 잘 사과를 해서 잘 마무리하는 이런 서로의 이런 성숙함 이런 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정말 희생적으로 일방적으로 다 용서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에 대해서. 마냥 용서. 뭐 우리가 뭐 어떤 보상을 한다고 그게 보상이 되겠으며. 그래서 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좀 더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저는 오늘 이제 이 사과연을 하면서 되게 인간이라는 것 다양한 감정을 맞아요. 사과를 감정이랑. 해놓고도 예. 사실은 나는 바로 사과 받고 싶어서 사과했는데 예. 상대방이 안 받아주면 또 바로 화가 나는 존재고 우리가 왜 맞아요. 받아요? 이렇게 되면. 근데 이렇게 사과의 언어가 달라서 어떻게 한다고요? 왜 사과 안 받아? 내가 사과했잖아. 지금 몇 번째야 지금. 오늘 보이는 라디오 나오니까 연기가 물에 오르셨어. 물에 올랐어요. 근데 막 진짜 그렇게 되는 그렇게 거죠. 되는 것 같아요. 적반하장으로 사과로 왔다가 더 화를 어. 내는 경우도 있고. 저도 남편한테 이제 어떻게 서로 잘못했다가 남편 잘못했다고 제가 하잖아요. 네. 우리 남편이 약간 시간이 걸리는 편이에요. 어. 알았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안 돼. 그 네. 사모님처럼. 소화가 저도 잘 안 되는. 네. 그럼 저는 이게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화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나는 이게 열받는 거야. 어. 내가 잘못했다. 왜 아직도 저러고 있어? 시간이 속이 좁아가지고. 좁아가지고. 저도 시간이. 혼자 마음이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사과해놓고. 근데 저는 참 그 와중에서도 사과를 하시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성숙하시다는 생각이 그죠. 들어요. 왜냐면 제가 요번에 이제 저희 시즌2 드라마에도 썼지만 사과는 용기거든요. 용기다. 사실은 내 잘못을 인정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고 오늘 밑줄이네. 네. 그러다 보니 이거 용기를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잘못을 사과를 하시는 분도 그리고 받으시는 분도 이런
태도적인 부분에 대한 서로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겠다. 예. 야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아. 네. 이렇게 돼버리면 예. 어떻게 오히려 더 화를 내는 거고. 되는 그거는 거지. 폭력, 그러니까 강요한 거죠. 용서를 그치, 강요하는 강요하는 거죠. 거지. 반대로 너무 좀 아니 나 지금 화났다니까. 나 이거 잘 안 풀린다고 이렇게 되면 아니 용기 내서 사과를 하는데. 이렇게 또 구박을 하면 예. 그래서 좀 서로의 다각도로 생각을 맞아요. 해보고 하는 게 자세가. 너무 한쪽만 해보지 않는 게. 그래서 저는 좀 그래요. 제가 사람이라 누군가에겐 제가 너무 잘못했고 누군가에겐 제가 누구를 굉장히 용서해줘야 되고 하는 이런 이 양쪽에 삶들이 맞아. 너무 안전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제가 용서만 해주면 교만할 거예요. 그러게 그런 실수 왜 했대? 라고 할 거고. 그리고 제가 너무 막 용서만 빌어야 되면 근데 용서 받는 건 원래 힘든 일인 거야 하면서 되게 주눅 들고 그치, 그치. 실수 한 번에도 굉장히 자괴감이 들 거고 근데 이런 균형 있게 살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인격체들을 이해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그래서 전 나이가 드는 게 너무 좋아요. 아름다운 일이다. 예. 예. 그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모님이 그 부부간의 얘기, 사랑의 언어가 약간 다르고 어. 타이밍이 다른 얘기가 우리 여기서도 제가 아, 있어요? 쓰긴 썼어요. 오. 근데 우리 곧 신부가 되시니까 오. 사랑의 언어를 다 그 도움이 되실 하셨듯이 거예요. 예. 사과의 언어도 미리 알려주는 게 네, 필요할 것 알려주세요. 같아요. 부부 관계에 적응 사례가 있네요. 여기 적용 사례가 있는데 이 이제 저자가 내 남편에게는 정확성과 논쟁에서의 승리가 매우 중요한 거야. 남자는요? 남편분이 아. 이분의 남편은 그래서 남편한테 이분이 사과를 할 때는 아. 두 번째 사과의 언어 내가 잘못했어요. 아.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사과의 남편한테는. 언어가 있구나. 예. 그래서 근데 반대로 이분은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남편은 내가 잘못했어요라는 말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분도 내가 잘못했어요라고 하는 게 그분한테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아, 그쵸. 근데 그 어려운 사과는 이분한테는 사과가 아닌 거야. 왜냐면 이분은 감정이 중요하니까 미안해요. 라고 말해서 마음을 어루만지는 감정적 사과를 이분은 또 받는 거야. 근데 오늘 거 너무 유익하네요. 예. 그래서 우리 부부는 결혼 생활 15년 만에 드디어 각자의 언어가 아니라 배우자가 알아듣는 사과의 말을 하게 됐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이 남편은 내가 잘못했어요라는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인데 와이프한테 했어. 근데 와이프는 이게 사과가 아닌 거야. 그럴 수 일단 있겠다. 감정으로 상처받았는데 자기 행위에 대한 얘기만 하니까 이게 되게 놀라운 거. 이럴 때는 감정을 어루만져주는 사과의 언어가 필요한 그렇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사과의 어. 언어를 잘 아는 건 그렇지. 중요할 텐데 근데 전 궁금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 잘 모르잖아요. 사실 그리고 또 일이 벌어졌다는 거 이 사람을 서로 모르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런 벌어진 일이 생긴 건데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과의 언어를 좋아할지를 어떻게 알까요? 대화를 해서 여기 나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천치문간수다 사과의 언어 5가지를 들으시면 네. 대화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갈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 얘기가 여기 나왔어요. 상대방의 사과의 언어가 우리가 부부 사이거나 이렇게 네. 익숙한 사이면 사실은 그러니까 좀 알면 터득을 되잖아요. 해가는데 근데 그걸 네. 모를 때는 이 5가지가 그렇게 서로 다 다른 얘기는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더 많이 노력해라. 그리고 이 5가지 언어를 모를 때는 약간 다 사용해 보는 거예요. 그쵸, 적절히 조금씩 다 사용하면 적절하게 되게 좋을 모두 것 같아요. 적용하다 보면 너무 안전하네요. 상대방이 이렇게 안색이 바뀐다거나 아. 그런 포인트가 있는 거죠. 뭐 감정도 좀 감정도 만져주고 좀 팩트도 만져주고. 사과하고 그렇지. 보상하고 아유 이거 힘들다 이거 맞네. 근데 이렇게 사과가 노력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근데 팁인 되게 거죠. 이걸 다 조화롭게 사용하면 되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진짜 받는 사과일 사람의 입장에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막 많다 우리 이랬잖아요. 근데 사실 입장이 또 그런 게 받는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사과해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 이렇게까지 그치, 사과하면 그치. 진짜 죄인이다. 느껴질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니까 벌써부터 짐 빠지고, 그죠? 그쵸. 근데 우리는 사랑하는 받으면. 상대에게 또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 이런 상황이면은 잘못을 용서하려고 했을 때 이런 태도로 해야지라는 생각과 그치. 그리고 받는 입장에서는 이런 태도로 이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을 테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대한 나도 빨리 이것을 받아서 이 그렇죠. 상황을 그래야죠. 사실은 결국 둘 다 지옥이잖아요. 그렇죠. 둘 빨리 다 마음이 이거를 불편하지 진짜. 해결해 나가는 건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아 저희가 오늘도 너무 유익하다. 아 너무 재밌네요. 사과의 언어 이렇게 해봤는데요. 네. 좀 서로는 사과할 일을 만들지 말고 제일 베스트죠. 받을 일이 있으시면 또 넓은 마음으로 좀 용서해 주는 예. 서로. 요즘 막 툭 쳐도 막 싸우고 째려봤다고 막
패고 막 지금 그런 시대잖아요.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사과를 뭐 받아주는 연예인은 마음. 이렇게 요즘 뭐 비투 유명하잖아요. 한번 그거를 좀 그래서 대대적으로 사과를 하고 막 갚아주기 시작했더니 안 빌린 사람들이 막 와서 막 빌렸다고 하고 갚으라고 하고 돈 내놓으라고 하고. 예, 그러니까 좀 악용되는 사례는 또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서로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관계는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참 이 죄된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 에. 이런 방법론들을 적용했을 때 반작용도 있다는 게 좀 슬프긴 하죠. 슬프죠. 좀 막 그런 예. 그래도 우리가 참 정직하게 사는 건 중요하고 네. 네. 잘해서 좀 저희가 좋은 팁을 드린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거 너무 유익했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잘 사과하고 네. 서로 갖고 여보, 제가 더 많이 사과할게요. 화해하겠습니다. 네. 사과의 언어고 사과의 언어. 결혼하셔서 결혼하셔가지고 막 이제. 스릴이 좀 있어요. 아, 아, 대화를 안 하고 싶은데 대화를 해봐야 할 것 같죠 이번에. 근데 이게 아이와도 그런가요? 아이한테 그쵸. 육아에서도? 육아에서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제가 잘못한 일 있으면 미안해, 알았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기 낳고 네. 싶다. 아기 낳고 싶어요.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네. 너무 귀엽네요. 네, 이게 애기 용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나 아기한테 적용이 어떻게 되게. 사과할지. 그것도 이게 한번 있었어요. 준비해 주세요. 그거는 우리 이제 사모님이 2세 생기면 그때 생기면 제가 축하 선물로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사과의 언어도 잘 5가지가 저희 소개해 드렸는데 네. 좀 바르게 사과하고 용서도 잘해주시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모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이동이었습니다.